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전략인데요. 특히 그 MEB 플러스 플랫폼이랑 LFP 배터리 채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왜 갑자기 LFP 배터리로 눈을 돌리는 건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폭스바겐이 공식적으로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토마스 슈페어 CEO가 직접 밝혔어요. 내년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될 MEB 플러스 플랫폼에요. LFP, 그러니까 리튬 유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셀2팩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아, 셀2팩이요. 그 모듈 단계를 없애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셀을 바로 팩에 넣으니까 아무래도 공간 효율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이 MEB 플러스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폭스바겐의 그 차세대 통합 플랫폼 SSP 나오기 전까지 뭐랄까 주행거리 개선을 위한 약간의 임시방편 그런 역할인데요. 네, 일종의 가교 역할이죠. 그렇죠. 계획을 보니까 2026년에 나올 소형 전기차 ID2부터 시작해서 ID3, ID4 같은 주로 엔트리급 모델 중심으로 LFP 배터리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3원계, NCM이나 NCA 배터리에 집중했었는데 이거랑은 확실히 좀 다른 행보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개성이 나오네요. 네, 바로 그 엔트리급 모델의 가격 경쟁력 확보. 이게 핵심 동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이 LFP 배터리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거죠. 폭스바겐이 독일 잘츠기터 공장에서 직접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어요. 2025년부터 생산 시작해서 최대 20GWh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인데 아직 실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아, 아직은 계획 단계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CATL의 존재감이 확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 CATL은 이미 폭스바겐 잘츠기터 공장에서 불과 한 150km 떨어진 곳, 독일 에르푸르트에 14GWh 규모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와, 150km면 정말 가깝네요. 네, 지리적으로 엄청 가깝죠. 게다가 CATL은 이미 LFP 셀2팩 기술을 대량 생산해 본 경험이 아주 풍부해요. 아, 경험까지? 네, 그래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CATL이 폭스바겐의 LFP 배터리 주요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CATL 독일 공장의 14GWh 생산량이면 60kW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만 대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럼 폭스바겐 ID2 같은 초기 모델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존 ID3 연간 판매량이 한 5, 6만 대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CATL은 최근에 확보한 자금으로 헝가리에다가 2026년까지 100GWh 규모의 초대형 공장을 또 짓고 있어요. 100GWh요? 와우. 네, 이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나 벤츠 같은 다른 유럽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거래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겠다.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그렇군요. 폭스바겐의 자체 생산 계획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CATL과의 협력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 자동차 제조사의 전략 변화, 그리고 특정 배터리 공급사의 유럽 내 생산 확대, 이게 맞물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 점유율이 한 14% 정도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전 세계 평균이 54%고 중국은 74%에 달하는 데 비하면 유럽은 아직 굉장히 낮죠. 네, 엄청났네요. 바로 그 낮은 점유율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이런 큰 회사가 엔트리 모델 중심으로 LFP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또 CATL이 유럽 현지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다른 유럽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 가격 경쟁력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 때문에 LFP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테슬라가 표준 모델의 LFP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유럽 내에서 LFP 배터리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로 3원계를 해왔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고성능인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온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죠. 더 넓게 보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 경쟁이랑 시장 점유율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걸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폭스바겐은 일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MEB 플러스 플랫폼에 LFP 배터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지리적 이점이나 생산 경험을 가진 CATL과의 협력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현재 LFP 점유율이 낮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또 배터리 공급망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오늘 자료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 것 같아요.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여러 제조사들이 주로 엔트리급 모델의 LFP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추세가 과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델들의 배터리 기술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능이 중요시되는 그 프리미엄 시장까지 LFP의 영향력이 커질지 아니면 오히려 기술적인 경계가 더 뚜렷해질지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